오늘 SEC와 XRP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날이죠. 아마 다들 무슨 소식이 전해질지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론 16일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7일 새벽쯤 뭔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전해진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도 있었고 사건 자체가 거의 정리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미국 정부와 SEC가 왜 입장을 바꾸게 된 건지, 이게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핵심은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SEC가 앞장서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주요 거래소들을 상대로 약 80건에 가까운 제재를 집행했습니다. 명확한 법 기준 없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이었죠. 이게 업계에서는 규제를 가장한 공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법적으로도 어디까지가 증권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애매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트럼프는 캠페인 때부터 자신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고 취임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였죠. 미국이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규제기관들은 지금의 암호화폐 정책을 전면 검토해라. 여기서부터 미국 정부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도 암호화폐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었고 비트코인 채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의회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상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가 신설됐고 신하 의원, 루미스 의원 같은 친암호화폐 인물들이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원 쪽에서도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공동으로 암호화폐 법안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2025년 5월 말에는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증권, 상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나눠서 어떤 규제기관이 담당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제 권한 다툼이 아니라 분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죠. 스테이블코인 법안도 아시겠지만 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은 스테이블법, 상원은 지니어스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자산 100% 보유, 발행자 등록 의무, 비은행기관 발행 허용 같은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제재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키우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SEC, 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리플을 고소했던 기관이죠. 2020년 말부터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도 원래는 SEC가 주도한 겁니다. 당시 SEC 수장이었던 게리 갠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전부 증권으로 간주했습니다. 거래소든 프로젝트든 전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도 웰스노티스를 남발하면서 업계에 압박을 넣었어요. 그런데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갠슬러는 취임 전부터 사임 의사를 밝혔고 SEC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잠깐 대신 맡았던 사람이 마크 우에다입니다. 같은 SEC 내부 인사지만 친암호화폐 성향이고 과거에도 갠슬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에다와 함께 움직인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헤스터 피어스예요. 업계에서는 크립토맘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블록체인 산업을 옹호했던 인사입니다. 이 둘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SEC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죠. 우선 첫 번째, 기존의 소송 중에서 사기 혐의가 없는 사건들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단순히 미등록 토큰 판매나 규정 미준수 이슈만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적으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1월 21일 SEC는 공식 발표를 통해 TF를 신설했고 이 팀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제 가이드라인, 증권 여부 판단 기준 같은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태도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업계와 아예 대화 자체를 하지 않던 SEC가 지금은 규칙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직접 대화 채널을 열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같은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전면 취하되거나 중단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2025년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폴 애킨스를 새 SEC 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면서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SEC 위원으로 있었고 민간 블록체인 단체인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의장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명확합니다. 지금 SEC의 방식은 너무 불명확하다. 산업을 망치지 않으려면 법적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취임 직후 폴 애킨스가 곧바로 보여줬던 액션은 규칙 없이 소송부터 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자. 산업은 육성하되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불법 행위만 엄단하자. 이 말 그대로 SEC는 전 위원장인 겐슬러의 체제 규제 방식을 접고 이제는 규칙 중심과 협의 기반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에 SEC가 먼저 고소하면서 시작됐죠. 핵심 쟁점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그걸 두고 4년 넘게 싸운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23년 7월에 1심 판결이 나왔고 여기서 법원은 리플 손을 일부 들어줬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산 건 증권 거래가 아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한테 직접 판 건 증권 판매로 본다. 이 결과 때문에 리플은 일부 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고 2024년 8월에는 총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또 앞으로 같은 방식의 판매는 하지 말라는 제한도 걸렸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SEC는 이 판결 중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며 항소했고 리플도 자신들이 불리하게 판결받은 부분에 대해서 막 항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2라운드로 다시 붙을 분위기였죠. 하지만 2025년에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SEC 내부가 바뀌면서 기존 입장을 바꿨어요. 올해 3월쯤 SEC가 리플 사건 항소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그걸 직접 알리면서 확인됐습니다. SEC가 항소를 철회하자 리플도 자기들이 냈던 맞항소를 취하했죠. 이제는 둘 다 싸움을 계속 끌지 않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뒤엔 서로 협의해서 벌금과 조치 내용도 조정하기로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리플이 내야 할 벌금은 원래 1억 2,500만 달러였는데 이걸 5천만 달러로 줄이기로 했고요. 이미 낸 금액 중에서 7,500만 달러는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플한테 적용됐던 XRP 판매 제한 조치도 없애는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마무리하려면 법원이 제대로 합의하는 걸 인정하겠다고 허락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4, 5월쯤에 리플과 SEC가 법원에 같이 신청서를 냈죠. 항소가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서로 합의했으니까 1심 판결을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 있어서 1심 판사가 건드릴 수 없고 신청 내용도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였지 합의 자체가 틀어진 건 아니었어요. 리플도 SEC도 합의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다시 밝혔고 지금은 항소심에 절차 조정 요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사건을 1심으로 다시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항소심이 판결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정리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방향은 같아요. 이제 싸움은 끝났고 앞으로 법적 서류만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죠. 이번 소송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그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SEC가 물러섰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SEC는 거의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프로젝트나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부터 걸고 보는 시기였는데 이번 리플 사건을 계기로 그 전략을 바꾼 겁니다. 실제로 리플 소송 이후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상대로 하던 소송들도 취하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고소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특히 XRP처럼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상 비슷한 구조의 다른 코인들도 이제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뭐가 증권인지 기준도 없고 규정 위반이 뭔지조차 애매해서 일단 소송부터 당하고 나서야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기준 자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미국 의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이라는 초안이 공개됐는데 여기서 암호화폐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의하겠다고 했어요. 첫째, 디지털 증권, 둘째, 디지털 상품, 셋째,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나눠서 각각 누가 관리를 할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둔 겁니다. 예를 들어 증권이면 SEC가 담당하고 상품이면 CFTC, 스테이블 코인은 따로 관리하겠다는 식이죠. 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면 XRP 같은 코인은 SEC에서 빠져나와 다른 기관이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위치가 애매했던 스테이블 코인도 명확하게 인정받고 발행사들도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지금 바뀌고 있는 방향은 앞으로는 규칙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갑자기 소송을 걸고 나중에 해석하는 방식은
소송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와 XRP 소송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결과에 따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기준 안에서 움직일지 판가름 날 겁니다. 리플 소송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양쪽이 벌금 조건까지 다 정했고 이제는 법원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마무리되는데, 근데 이걸 단순히 리플이 이겼다거나 소송이 끝났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예요. 일단 SEC는 이제 예전처럼 무작정 소송부터 거는 전략을 계속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습니다. 리플이랑 싸우다가 밀린 것도 있고 여론도 바뀌었고 새 정부 방향도 바뀌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SEC 내부 기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소송 위주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룰을 만들자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의회도 실제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둘이 동시에 바뀌고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는 뭐가 증권이고 뭐가 아닌지 그 기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 거고,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갑자기 고소당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 거란 얘기죠.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규제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이 생기니까 그 기준 안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 소송은 그런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SEC가 직접 싸움을 걸었고 법원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했고 마지막엔 SEC가 한 발 물러서면서 정리됐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싸움이 결국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준 거예요. 물론 아직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에 큰 사고가 터지면 다시 규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도 아직 완전히 법으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정해졌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객관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겼고 XRP도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랐죠.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도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리플과 SEC 얘기는 너무 오래됐고 중간에 지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끝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참여하는 이 시장이 어떤 기준 아래에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흐름이라는 거죠. 정리된 규칙, 예측 가능한 환경, 이게 있어야 우리도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이 시작한 거고요. 이런 변화를 체크하는 게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